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볼게요. 자, 오우, 긴데 한번 봅시다. 지하철에서 서서 갈 때 오른쪽 발가락 쪽에 쥐가 자주 납니다. 평상시 서 있을 때 오른발이 왼발보다 앞쪽으로 가 있습니다. 발목이 자주 삐고 오른 무릎이 아프며 달리거나 서 있을 때도 이 10분 이상 되면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자, 단서를요. 이건 단서가 좀 기니까 하나하나 볼게요. 오른쪽 발가락 쪽에 쥐가 나고 오른발 앞쪽으로 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크게 의미 없어요. 발목 자주 삐고 발목 불안정하죠. 무릎이 아프고 10분 이상 되면 무릎 통증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일단은 오른쪽 고관절이 불안정한 거야. 오른쪽 고관절이 불안정하니까 보상장애가 어디로 갑니까, 지금? 무릎이랑 발목으로 다 쏠리는 거예요. 푸시업이나 턱걸이를 할 때는 오른 팔꿈치에서 소리가 나다가 반복되면은 팔꿈치 시린 느낌이 납니다. 이것도 뭐겠어요? 어깨 불안정하니까 보상장애가 어디로 간다? 팔꿈치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위에 말이랑. 평소 땅이나 의자에 앉아 팔로 옆이나 뒤를 지지할 때도 팔꿈치가 불편하고 아픕니다. 똑같은 말이죠. 라운드 숄더가 많이 심하고 음악을 하는데 장시간 앉아 있다 보니 목 통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앉아 있을 때 이제 척추 정렬도 다 망가진 거예요.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무게중심이 발바닥에서 바깥쪽으로 쏠리고 양쪽에는 안쪽 다 안 들어옵니다. 평소 누워 있을 때는 양발이 벌어집니다. 한의원에서 목추나 치료도 받고 있고 PT도 10번 받았는데 레그 익스텐션을 했을 때만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운동을 잠시 쉬면 돌아옵니다. 당연하죠. 지금 뭐예요, 지금? 고관절이 불안정해서 보상장애로 무릎을 갔기 때문에 무릎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고관절 안정성으로 잡아야 됩니다. 저는 산책과 달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런 통증과 불편감들이 5년 정도 반복되니 활동이 소극적이게 되고 많이 불편합니다. 아이고, 요가를 많이 따라했는데 통증이 더 심해지죠? 자, 보세요. 거의 뭐 마태기가 같습니다. 자, 일단은요, 불안정하죠? 고관절 먼저 불안정하고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고관절 불안정해. 골반도 불안정합니다. 그럼 어디 불안정했어요? 허리. 허리 불안정합니다. 요추. 그러니까 흉추도 망가지면 경추도 망가졌겠죠. 그러니까 이 상태 다 망가졌으니까 그다음에 견갑 불안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경이 지금 다 어디로 가고 있다? 무릎, 발목, 발꿈치, 목으로 다 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추나 진짜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 목추나를 진짜 500번 받아보세요. 낫는지. 안 낫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런 수동적인 치료는 잠깐 받았을 때, 편해졌어요라는 느낌이 있지만, 그게 이렇게 다 풀린 상태에서는 얼마 못 가요. PT도 소용없고, 레그 익스텐션은 아닙니다. 이건 핀트 완전 잘못 맞춘 거고, 고관절이 불안정한 거예요. 산책 달리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10분 이상 서 있는데 무릎 통증 있잖아. 그러면은 절대 원칙. 하면 안 되는 동작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똑같아요. 나는 다리가 스쿼트를 10kg밖에 못 들어요. 근데 내가 맨날 스쿼트 100kg라고 하면은 다리가 튼튼해지겠어요? 다리가 부사지겠어요? 부사진단 말이야.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는 달리기, 걷기는 그냥 스쿼트 100kg 드는 거랑 똑같아요.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 보세요. 고관절이 불안정한데 요가면 어떻게 됩니까? 작살 납니다. 제발 스트레칭 좀 하지 마세요. 재활에서 스트레칭 하면 다 부사집니다. 왜? 제가 유튜브 케이스 중에서 스트레칭 하는 거 보여드린 적 있어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지금 고관절이 관절이 불안정하단 말이야. 덜렁덜렁 한단 말이야. 근데 요가 같은 거 강제로 늘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절을 다 뺀단 말이야. 관절을 다 뺀다고. 자, 보세요. 이게 불안정해. 이게 덜렁덜렁 한단 말이야. 딱 받쳐줘서 힘이 잘 들어가야 되는데, 덜렁덜렁한데 요가 하듯이 스트레칭 쫙쫙 해보세요. 관절 다 빠집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하고 나면 시원한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게 관절까지 다 빠지기 때문에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더 나빠져요.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것만 골라오고 있어요, 지금. 요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산책 달리기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이 정도면은 엄청 빡빡합니다. 제 영상 보고 일단은 그 골반 주변부랑 장요근하고 복직근 이런 거 다 풀고 일단은 마사지로 풀고 나서 고관절 안정화를 잡아야 되는데 근데 안타깝지만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풀면은 조금 텐션은 좀 떨어지는데 요거는 셀프 재활 못 합니다. 이거는 셀프 재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재활이잖아. 이런 건 되죠. 저 스쿼트가 50kg까지 드는데 60kg로 들고 싶어요. 그럼 50kg에서 60kg를 하기 위한 스쿼트 동작에 대한 팁을 하면은 돼요. 근데 지금은 뭐야? 안 되잖아. 지금 다 망가졌잖아. 10분도 못 써 있는데 지금 무슨 운동을 하겠어요? 운동은 아예 못 합니다. 요거는 재활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셀프로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재활을 제대로 고관절 재활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면은 제가 최근에 올리는 발목 불안정하고 뭐 그런 것들 보시면은 그런 방향으로 재활 안 하면은 더 망가집니다. 안타깝지만 안 돼요, 지금. 셀프로 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 선을 넘으면 셀프 안 됩니다. 이거는 셀프로 하기 힘들어요. 잘못하면 더 망가집니다. 자, 이번 질문 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60대 중반이십니다. 조금만 많이 드셔도 쉽게 체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지러움, 두통까지 항상 동반됩니다. 체하시면은 거의 하루 종일 아픕니다. 그래서 혹시나 마음에 병원에 정밀 검사까지 해봐도 큰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고 약을 드시지만 잠깐 괜찮고 또 까다집니다. 제가 어머니 눌러보면은 이것저것 약하게만 눌러도 정말 아파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온몸이 다 과긴장된 거야. 그건 뭐야? 온몸이 다 이제 약화입니다. 활성화 다 꺼진 거야. 그러니까 나사가 다 풀리고 나사 풀린 상태로 계속 몸을 억지로 쓰다 보니까 몸이 전부 다 긴장돼 있는 거야. 그래서 복부 쪽이 긴장돼 있으면 제가 복직근 영상 올려드렸죠. 소화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무관한 질문이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편히 먹는 거를 보고 싶은 마음에 여쭤봅니다. 아, 이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지금 똑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활이에요, 재활. 다 망가졌는데 모든 근육이 다 활성화가 안 되고 그 상태에서 오래되니까 모든 근육이 거의 과긴장. 과긴장돼 있는데 이게 뭐야? 복부 과긴장되니까 복부가 과긴장되면은 위가 못 늘어나요. 복대 졸라매고 식사한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속이 불편하겠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우선은 복직근 장요근 마사지 풀어주시고 제 유튜브에 검색해서 보세요. 그 다음에 고관절 골반 똑같이 다 세팅해야 됩니다. 다 요거 바로 잡아가시고 왜냐면 보세요. 지금 어차피 정밀 검사했잖아. 위 이상 없는 거 나왔잖아. 위 건들 게 아닙니다. 요거는 지금 복부에 대한 광인장이 풀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은 고관절 골반이 다 정상적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다 세팅이 돼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풀어서 어쨌든 근육 정상화 시키면 됩니다. 요거는 별로 어렵지가 않다. 왜냐? 다른 데 이상 없다고 이미 나왔잖아. 자, 3번 질문 볼게요. 다리를 올렸다 내릴 때 고관절에서 소리가 납니다. 테스트를 해본 결과 평상시 외회전되어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내외전을 만들기 위해 풀어줘야 되는 근육과 강화시켜줘야 되는 근육을 체크해서 피드백 및 재검사를 했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피드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통증이 있거나 심하진 않아 일단 보류해둔 상태에서 복근 운동을 했습니다. 자,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외회전 되어 있는 걸 확인했는데 내외전을 만들기 위해서 근육과 강화시켜 체크해서 여기서 뭐가 빠졌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고 이 지금 이게 보세요. 선생님 핀트를 잘못 맞추는 게 움직임이 중요합니다. 근육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근육이 움직임 관점에서 봐야 돼요. 지금 보세요. 지금 뭐 했어요? 내외전을 만들기 위해 풀어줘야 되는 근육과 강화시켜줘야 되는 근육 이완과 근육 강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외전을 만들기 위한 근육이 아니라 내외전을 만들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내외전은 뭡니까? 내외전 근육이 기본적으로 중둔근, 전방섬유랑 내전근인데 보세요. 자, 내외전을 만들기 위한 근육이 뭐지? 내전근이네. 자, 열심히 내전근 수축하자. 이러면서 뭐 어덕터 머신 빡빡 좋아요. 어덕터는 내전이잖아. 내외전을 만들어야지.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잘못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내외전을 해야 내외전을 하는 내전근입니다. 그냥 내전근이 강화가 되면 알아서 내전근이 내외전도 만들어주고 내전도 만들어주고 이게 아니에요. 요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외전을 만들어야 돼. 내외전을 만들기 위한 근육을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내외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외전을. 그래서 일단은 보류를 했어요.
그래서 운동 도중 회원님이 전방 경사가 되어 있는 걸 확인 후 후방 경사로 중립을 잡아놨습니다. 혹시나 남아 후방 경사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골반 소리를 체크했는데 소리 크기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자, 지금 상태에서 내외전과 후방 경사를 동시에 잡아야 되는 건지 후방 경사만 일단 집중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항상 고관절 골반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고관절도 돌아가 있고 골반도 이제 틀어진 거죠. 그래서 골반을 잡았으니까 확 줄었어. 그럼 어느 정도 이 제자리 세팅이 됐는데 2, 3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요거를 내외전까지 잡아야 되는 거야. 두 개 다 잡아야 됩니다. 근데 내외전을 만들기 위한 근육을 강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외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육 잡으면 알아서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어깨 견갑을 상방 회전할 때 상부 승모근 쓰이죠. 이것도 상부 승모근 쓰이죠. 근데 슈로그 백날 해보세요. 상방 회전이 좋아지나 더 망가지지.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움직임에서 근육을 써야 돼요. 상방 회전에서 상부 승모근을 써야지. 상방 회전에 쓰이는 거는 승모근이네. 상부 승모근이네. 상부 승모근은 운동 뭐 하지? 슈로그 해야지. 슈로그. 다 망가집니다. 움직임을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후방 경사에서 중립 세팅을 잘 하셨으니까 그거는 가져가되 추가로 내외전까지 만들어주면은 이 정도면은 2, 3에서 0으로 떨어집니다. 자, 4번 질문 보겠습니다. 자, 중둔근 대둔근 평가 시 오른쪽이 약했는데 누워서 하는 고관절 운동으로 난이도가 낮은 동작인데 동작이 오른쪽이 더 기능이 좋고 왼쪽을 더 힘들어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이럴 때는 어느 걸 보고 진행해야 될까요? 평가를 했는데 오른쪽인데 운동을 할 때는 오히려 오른쪽은 잘 되고 왼쪽을 더 못했다. 그럼 두 가지죠. 평가를 잘못했다. 운동을 잘못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고, 근데 뭐 두 개 다 시켜서 결과적으로 다 좋아지면 상관없어요. 5번. 자, 운동을 할 때 두통이 있습니다. 뒷골이 당기는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을까요? 스쿼트 할 때 나타났습니다. 자, 뒷골 대칭, 목 뒤에 곽인장. 이건 뭐예요? 어쨌든 보상작용이 지금 목 뒤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쿼트를 하는데 목 뒤에 곽인장이 발생한 거야. 그럼 뭘 잘못한 거? 당연히 스쿼트 자세 틀린 거지. 스쿼트 할 때 목에 텐션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목이 힘줘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자세를 잘못했다. 스쿼트 자세를 잘못했는데 일단은 뭐 체크할 건 너무나도 많지만 우선적으로 이제 뒤쪽에 대한 각인장이 있기 때문에 발 무게 중심 체크 그리고 흉추 신전 체크 이 두 개부터 해보세요. 그냥 동작 틀린 거예요. 자, 자 13번 앉은 자세에서 골반 전후방 경상 움직임 연습 시에 발을 반드시 땅에 붙여야 되나요? 이거는 뭐 어떻게 굳이 말하자면 순서의 문제죠. 발을 뜨게 해서도 해도 되는데 붙여서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에서의 골반 경사가 나와야 되니까 결국은 발을 붙이고 하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7번. 자, 다리 한쪽이 짧은 것 같을 때는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고관절, 골반 불균형. 자, 그 다음 질문 볼게요. 제가 질문이 그렇게 두리뭉실하면 저도 답변을 두리뭉실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캐틀벨 스윙을 하는 경우 허리가 아픈 분들은 허리가 아프면 안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당연히 무리가 가죠. 근데 캐틀벨 스윙이 아까 기본 베이스가 뭐였어요? 힙힌지였잖아. 근데 힙힌지한테 허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허리가 안 아파야지. 그러니까 힙힌지를 잘못했다. 어떻게 잘못했다? 과한 골반 전방 등사를 쓰는 거예요. 골반을 잘 못 쓰는 거죠. 자, 9번 질문. 수업 후 다음 날까지는 괜찮았는데 운동 후 이틀째 아침에 일어났는데 허리 요초 5, 6분 분이 삐끗한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이후에도 어떤 움직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쩌다 움직이면은 찌릿찌릿 뜨끔뜨끔 하는 거다 그쵸? 간당간당하죠. 수업 후 하루 지날 때는 괜찮았는데 이틀째 날 그런 것도 운동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당일 운동할 때는 불편한 데 없이 잘하셨거든요. 이거는요, 애매하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사실 운동 때문이라기보다는 운동
전에도 이미 허리가 아주 심한 과긴장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베이스가.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이 허리 염좌라고 하죠. 뜨끔한 허리 염좌가 갑자기 무거운 거 들다가 삐끗도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그냥 허리 살짝 숙이고 뭐 바닥에 물건 짚는데 신발끈 묶는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동작에서 삐끗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2번이 훨씬 심한 거죠. 2번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전에 허리가 고무줄로 치면은 끊어지기 일보 직전에서 계속 팽팽하게 있는 상태인 거예요. 동작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뭘 해도 그렇게 됐기, 누적됐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선생님이 하셨던 이틀 전에 운동해서 허리가 과하게 긴장이 갔다면은 분명히 신호가 왔을 거야. 근데 운동하셨을 때는 불편한 데 없이 잘 하셨다는 거는 운동 자체에서 뭔가 허리가 과긴장 패턴이 들어가지는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정도로 팽팽하면은 분명히 골반이 과한 전방 경사 상태입니다. 위치의 개념이 아니라 어쨌든 특정 동작이라든지 허리를 숙일 때라든지 허리를 과하게 꺾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기립근이나 요방형근 같은 데 과긴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이 운동 시켰을 때 요거를 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은 잘못된 게 없지만 어쨌든 내가 1대1 PT 하는 상황이면은 이 사람이 허리가 과긴장되어 있는 거를 사실은 알았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 요소는 있지만 운동을 잘못 시킨 거는 아니다. 허리 힘 들어오면 이런 분들은 허리 힘 들어오면 절대 안 되고 막 그 백 익스텐션 같이 막 길 있게 운동 시키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한 거는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자, 10번 질문 볼까요? 캐틀벨 스윙 시, 똑같이 나왔네. 허리로 하다가 이게 허리 과하게 골반 중립 유지 못하고 꺾은 거죠. 4년째 계속 아파요. 그런 거는 이거는 이제 이게 9번 케이스랑 같은 사람이라 보시면 돼요, 거의. 힙까지 통증이 내려가서 무릎까지 아픕니다. 갈비뼈 부분이 멍든 느낌이 있고, 요방형근 불편한 데를 누르면은 장기가 눌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골반 경사. 애초에 힙힌지, 골반 중립에서 뭐 간 거야? 과한 골반 경사를 하게 되면은 대둔근의 힘은 풀리고 기립근, 요방형근의 과긴장 보상작용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스윙으로 했으니까 얼마나 허리가 작살 나겠지. 그러면 작살 나니까 이미 이게 부상당한 시점에서 이 10번 질문하신 분의 골반이 이미 앞으로 다 돌아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뭐야? 이 기립근 요방형 과긴장이 기본값, 디폴트 값으로 계속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점점 가니까 다 망가지는 겁니다. 위아래로 다 망가져요. 골반 경사를 분명히 이 정도면 고관절도 다 맛이 갔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반 정상화 시켜야 됩니다. 이거 다 잡아야 됩니다. 제가 올린 케이스 뭐 이런 케이스 수도 없이 많으니까 골반 잡는 거 보시면 되고 일단은 고관절 골반 주변부 풀어주세요. 풀어주고 복압 잡아가지고 코어 잡는 거 연습하시고 골반 중립 같은 것도 세팅하시고 그렇게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4년이잖아. 이미 지금 이 정도면 거의 중증 환자 수준입니다. 근육으로 봤을 때는 요거는 안 잡으면 이제 뜨끔뜨끔하면 이제 이 상태에서 허리 뜨끔하면 바로 그냥 들어 누워서 응급실 실려갑니다. 못 움직여서. 자, 11번 볼게요. 스쿼트를 하는데 오른쪽으로 계속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스트레칭을 진행하고 해도 그대로입니다. 어찌 해결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트레칭으로 해결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요거는 제가 논문까지 다 쓰고 제가 이거를 얘기할 거야. 스트레칭 도움 안 됩니다. 왜 스트레칭을 하는데 왜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조 스트레칭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요런 재활 수준에서는 오른쪽으로 쏠리는데 기본적으로 좌우에 다 틀어짐이 있지만 왼쪽에 무게 중심이 잘 안 쏠리는 거니까 왼쪽 고관절이 불안정하단 말이야. 왼쪽 고관절뿐만 아니라 왼쪽 고관절, 무릎, 발목 이 하지 세팅이 불안정하다고요. 덜렁덜렁하다고. 그러면 덜렁덜렁하면 뭐 해야겠어요? 끼워 넣어야 될 거 아니야.
고관절 주변의 안정성, 자, 그 고관절에 대한 안정성, 고관절 속근육부터 잡아 넣어서 끼워 넣어야 되는데 이걸 왜 스트레칭을 하냐고. 스트레칭 하면 당연히 더 나빠지지. 안정성입니다. 관절 중심화, 불안정한 거 잡아야 됩니다. 스트레칭 하지 마세요. 스트레칭 하면 더 나빠집니다. 자, 50견 동결긴 회원님께 사용해 보신 가장 효과적인 운동 처방이나 운동 루틴 궁금합니다. 50견은 재활 안 됩니다. 재활 안 돼요. 브리즈만 해야 됩니다. 요거는 제가 조만간 영상 올릴게. 재활 안 돼요. 50견 재활은 뭐다? 제가 말하는 50견은 진짜 50견입니다. 짝퉁 50견 말고 관절 굳은 거는 재활로 하겠다. 도수치료 하겠다는 거는 이제 편의점 알바로 건물주 되기 같은 짓입니다. 하시면 안 돼요. 자, 상방회전 견갑 움직임은 괜찮은데 하방회전 돌아올 때 좌우 느낌이 다르면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할까요? 하방회전이 안 되면 하방회전을 잡아야지. 하방회전을. 근데 그게 하방회전에 대한 근육을 잡는 방법도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상방회전이 덜 잡힌 겁니다. 그 방향으로 잡는 게 더 맞아요. 덜 된 거. 내려갔을 때, 올라갔을 때 수축하면 내려갔을 때 똑같이 신장성 수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하방회전을 잡는 방향으로 간다기보다는 케이스적으로,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상방회전 근육을 더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상부 승모근이랑 전거근이랑 하부 승모근 얘들에 대한 사용성이 잘 안 들어가면 뒤로 빠지기 때문에 상방회전 근육을 한번 더 잡고요. 그 다음에 하방회전 근육들 세팅하셔야 됩니다. 상방회전은 아마 먼저 잡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경감약이고 추가로 흉추 체크도 하셔야 되고. 자,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습니다. 방사통이 있고 오른쪽 엄지발가락 통증이 있고 오른쪽 발목 신전임이 부족해서 뒤꿈치를 들고 걷지를 못합니다. 이럴 때는 어떤 재활이 도움이 될까? 도수치를 받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자, 일단은요. 두 개죠. 일단 방사통.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방사통 같은 경우는 고관절 골반 세팅으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죠. 발가락이랑 발목은 허리 디스크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힘 부족한 거는 발가락 발목 세팅한 거는 가장 최근에 제가 이틀 전에 올렸나? 발목 재활 케이스 있죠? 발목 케이스 보세요. 발가락 발목은 일단은 방사통에서 고관절, 무릎, 발바닥 세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발목 왔다 갔다 그 전경골근과 종아리 세팅까지 들어가야 돼요. 발목 신전이 부족한 거는 발목 자체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관절 무릎 발바닥 하지 전체 세팅한 다음에 발목 관절 따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최근 케이스에 올려드렸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어깨가 안 좋으면 반대 방향 골반부터 보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자, 보세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이렇게 있죠. 우리 걸을 때 어떻게 걸어요? 걸을 때. 걸을 때는 오른손이 앞으로 나가면 왼발이 앞으로 나가죠. 오른발이 나가면 왼손이 나가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달리기 할 때도 마찬가지로 대각선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임이 기능적으로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실제로 어깨 힘이 안 들어가는 사람은 골반부터 잡고 세팅하면은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어깨 힘이 올라갑니다. 그냥 팩트로 그냥 요거는 무슨 이론이 아니고 그냥 해보면 그냥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거고 어깨가 안 좋은 사람은 실제로 기능 검사를 하면은 반대쪽 골반 고관절 전체입니다. 고관절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고관절 골반을 세팅을 하면은 어깨가 전보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깨 재활 순서의 개념입니다. 고관절 골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어깨를 봐야 됩니다.
고관절 골반만 보면은 어깨 안 봐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심한 사람은 고관절 골반 보고 어깨까지 봐야 되고요. 별로 안 심한 사람은 고관절 골반만 잡아도 어깨는 좋아집니다. 근데 반대로 고관절 골반이 안 좋은데 어깨만 잡죠? 그럼 재활 안 됩니다. 제가 말하는 재활 안 되는 거는 풀어서 그냥 만세 올라가네가 아니고 진짜로 운동 수준으로 힘을 쓰는 안정성 단계까지 가는 거를 재활을 전제로 합니다. 저는 뭐 팔 올라가고 뭐 100점 만점에 50점 만들었다고 재활했다고 얘기 안 해요. 80점 이상 가는 거를 재활로 봤을 때는 결국 고관절 골반도 봐야 됩니다. 자, 16번 볼까요? 힙밴드 걸어서 무릎 바깥으로 걸어서 집에서 거의 매일 힙 스러스트 동작을 하는데 중둔근 근육통을 달고 사는데 자, 일단 저거 하시면 안 돼요. 제발 안 되는 동작 하지 마세요. 힙스 운동 금지. 위 동작 금지. 하시면 안 돼요. 근육통 달고 사는 게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 좀 제가 좀 짚고 넘어가요. 이게 보세요. 이게 안타까운 플러스 답답한 플러스. 내가 달리기를 저는 취미로 달리기를 하는데 매일 하루 30분 열심히 매일 달리기를 하는데 무릎 통증을 달고 삽니다. 그럼 달리기 해야 돼, 안 해야 돼? 하면 안 된다니까. 저는 매일 10kg 들고 어깨 운동을 하는데 팔꿈치 통증을 달고 삽니다. 그럼 그 어깨 운동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된다니까. 이미 달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 동작을 못 한다는 게 이미 증명된 거야.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거 너무 안타까워. 열심히 하는데 잘못된 걸 계속 열심히 한단 말이야. 보세요. 그러니까 점점 맛이 가잖아. 천장관절부터 중둔근 전반적으로 다 아파서 제대로 앉아 있지도 못한대요. 하면 안 돼. 그냥 하지 마세요. 하면 안 됩니다. 제발. 제발. 그러니까 이 동작이 내가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일단 안 아프면 해도 되는데 아프면은 하면 안 돼요. 하시면 안 됩니다. 제발, 제발.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몸 망가뜨리는 사람 보면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쌤은 그 힙밴드 거는 이 동작 아예 하시면 안 돼요. 못 쓰는 겁니다. 고관절 아예 관절 고장 난 거예요. 자, 17번. 후인 하강을 신경 쓰지 않고 풀업을 해오고 있는데 올바른 자세를 한답시고 매달려서 후인 하강만 연습하다가 어깨에 통증이 생긴 것 같습니다.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팔을 앞이나 옆으로 들러 올릴 때는 괜찮은데 좌우 모두 팔을 뒤로 뻗거나 할 때, 뒤로 뻗거나 할 때 후면 삼각근부의 통증이 큽니다. 어떤 훈련을 하는 게 도움이 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자, 후인 하강을 잘못했다. 후인 하강 연습했다는 게 그 숄더 패킹이죠. 우리가 어깨를 잡는데 이거를 잘하면 어깨가 안 아파요. 어깨 아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내가 어떤 동작을 했는데 통증이 있으면 그냥 잘못한 거야. 그냥 그 동작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흉추 신전이 아예 안 됐을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동작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후인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통증이 크다는 거는 요거랑 똑같아요.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뒤로 넘어가. 근데 지금 견갑이 같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견갑 안 넘겨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래 하니까 후면 삼각근에 힘이 들어오지. 팔을 뒤로 보낸 동작에서는 후면 삼각근은 아예 안 들어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견갑이 같이 넘어가기 때문에 능형근 중부 승모근으로 써야 되는데 견갑을 하나도 못 쓰니까 이렇게 꺾어 버린다고. 거의 뭐 호신술라서 어깨 부수듯이 이렇게 꺾으니까 힘주는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것만 보더라도 선생님이 후인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그 패킹에서 뒤로 넘어가는 후인 하강도 후인 하강 안 된 거야. 후인 하강 자체가 잘못된 거고 그래서 견갑이 뒤로 가는 후인 동작이 고장 나니까 팔을 뒤로 넘었을 때 견갑이 후인이 안 되니까 후면 삼각근에만 통증이 있는 거야. 힘만 들어가는 거니 그게 통증까지 간 거니까 이제 어깨가 완전 고장 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하시면 안 된다. 잘못했다. 잘못하신 거예요. 자, 18번인데 이거는 재활 치료인데 한번 봅시다. 54년생 연세가 많으십니다. 허리 디스크 3번, 척추 유압술까지 했죠. 관리가 전혀 안 돼서 극심한 통증과 매일 마약으로 통증. 이거 오해가 있는데 이게
마약성 진통제가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해 줍니다. 예, 이거 그 마약이 아니고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 줬다는 뜻이에요. 허리가 가장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척추가 굽었으니 척추편은 수술하여 흉추까지 전부 유압수.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쌍욕 나옵니다, 진짜. 아, 씨. 유압술이요. 유압술이 철심 박는 건데 진짜.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스크 수술 3번 했죠. 유압술까지 했다는 말은 척추가 다 내려앉아요. 자, 우리 이 척추가 왜 내려앉아야? 척추는 원래 떠 있는데 힘이 없으니까 내려앉죠. 힘이 뭐예요? 힘이 근육의 힘이잖아. 근육 다 빠졌겠지. 지금 연세 있으시고 수술 3번 했는데 근육 다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내려앉으니까 지금은 척추뿐만 아니라 고관절 무릎 전부 다 안 좋을 거야. 근데 이 정도로 안 좋은 분들은 거동을 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잘 못 써요. 근데 이거를 굽어대요. 이 심하게 굽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 변형까지 온 게 맞아. 근데 이거를 다 하면은 진짜 이거 어우 씨. 자, 보세요. 흉추까지 유압술을 했어요. 그러면은 허리 유압술 같은 경우는 어차피 회전이나 이런 움직임 자체는 흉추에서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추 유압술에도 움직임 제한이 크진 않는데 지금 이를 굽었겠죠. 아마 많이 굽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폈어. 근데 중요한 편 상태에서 이거를 철심으로 다 박아버리면은 뭐 박는 건 둘째 치고 근육을 거의 못 쓴다니까? 안 그래도 못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흉추까지 다 유압술 해버리면은 몇 달 누워 있어야겠어요. 엄청 길게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있고 난 다음에 일어섰을 때 근육이 다 빠진 상태에서 거동이 되겠냐고. 배 다 풀리고. 멀쩡한 사람도 한 달 동안 누워 보세요. 근육 다 빠집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감히 예언을 해볼까요? 자, 유압술 합니다. 그러면 돈도 많이 들고 흉추까지 요추에서 흉추가 전부 유압술 했다 칠게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겠어, 못 일어나. 근육 다 빠졌잖아. 그럼 거동이 안 된다니까. 그럼 이제 척추는 펴져 있으니까 척추에는 불필요한 자극이 안 가니까 허리 통증은 줄 수는 있지만 복압 다 풀리고 고관절 다 풀리고 다 풀린단 말이야. 그럼 딴 데 다 아프단 말이야. 그러면은 다시 가겠지. 저 유압술을 다 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가요? 하면은 사진 딱 찍는 거야. 지금 보시면은 요추 흉추 깨끗하죠? 쫙 펴져 있죠? 수술 잘 됐습니다. 고관절 아픈 거? 그거는 나는 모릅니다. 어쨌든 수술은 잘 됐어요. 고관절 아픈 거는 그냥 약 드세요. 주사 맞고 가세요. 99.9%입니다. 제가 감히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수술을 계속 말씀드리는 게 수술 자체가 좋다 나쁘다의 의미가 아니에요. 순서의 문제입니다. 이 정도로 큰 수술을 할 거면은 그 뒤에 내가 거동과 다리와 팔다리를 적어도 다리죠. 다리를 쓸 수 있는 상태를 재활까지 계획을 하고 수술을 가야지. 지금 마약성 진통제 수준으로 통증 심한 사람 그냥 냅다 척추까지 철심 다 박아버리면은 못 움직이지. 그럼 이제 휠체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무책임하다고 하는 겁니다. 몇 천만 원, 수천만 원 들여놓고 수술해놓고 그 다음 아픈 거는 내가 아무 책임 안 져. 나는 어쨌든 척추만 잡았으니까 고관절 아프고 무릎 아프고 발목 아프고 배 아프고 그건 내 알 바 아니야.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거야. 지금 보행 보조기 없다면 전혀 걸을 수도 없대요. 야, 이거는요. 이미 모든 근육 자체가 없으시고 MRI를 찍어도 등 근육이 아예 없이 지방만 보입니다. 자, 제가 솔직히 말씀, 이거 전 못합니다. 안 돼, 이거는 제 손 떠났어요. 제 손 떠났어. 왜냐면은 전혀 걸을 수 없어. 근육 다 없잖아. 안 됩니다. 이거 전 못합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일단은 굳은 사람 좀 풀어야 되거든요. 최소한의 거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한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누워서 다리 움직일 수 있으면 재활이 가능한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지금 질문하신 분 어머니 같은 경우는 혼자 못 하거든요. 혼자 못 해요. 혼자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고 재활을 하더라도 한 살은 붙어서 계속 가야 돼요. 근데 그걸 가더라도 이게 뭐 한두 달로 되겠어요? 안 됩니다. 보통 보통 뭐 10번 하면 될 거를 지금 이 정도로 안 좋은 분들은요. 거의 뭐 훨씬 더 천천히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그럼 시간도 엄청 걸리고 그거를 옆에서 전부 다 케어가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한테 뭐 일주일에 5번 오고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근육도 다 빠지고 보니까 이제 그 뼈에 대한 척추 변형도 엄청 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미 보세요. 이게 굽었잖아요. 앞으로 다 굽었잖아요. 그러면 배랑 장요근이 거의 돌처럼 굳어 있어요. 이것도 풀어야 되는데 혼자 못 풀거든요. 그럼 풀어줘야 돼. 근데 어떻게 풀어야 된다? 맨날 풀어줘야 됩니다. 거의 요양 수준으로 재활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요양 수준으로 재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안타깝지만 제 관점에서 제가 보는 재활로 봤을 때는 서, 이, 이미 선을 넘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됩니다. 이거는 아, 제가 요양 수준으로 가야 돼요. 요양 수준으로 그냥 풀어주고 하는 게 그나마 현실적이지. 이 정도 상태면은 저한테 오셔도 냉정하게 말하면은 할 수 있는 거 없다. 최소한의 거동과 최소한의 움직임이 나와야 제가 그걸 가지고 재활을 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를 제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이제 병원에서 2차 병원 이상급의 수술 후 환자에 대한 물리치료가 있어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물리치료사분들이 진짜 팔 대신 들어주고 다리 대신 들어주고 허리 대신 들어주고 요런 식으로 진짜 한 땀 한 땀 해야 되는데 통증도 지금 마약성 진통제를 드셔야 될 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엄청 하기 힘들어할 거야. 괴로워하니까 잘 못합니다. 안 할라 합니다.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서. 그리고 지금 정도로 지금 지경까지 몸이 망가질 것 같으면은 이전에도 거의 안 써오신 거야. 그러니까 거의 몇십 년을 몸을 다 망가뜨려서 써가지고 다 변형된 거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오는 걸로는 이미 선을 넘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그거에다가 너무 많이 갔어요. 놓쳤어요. 제가 봤을 땐 재활 그 골든타임을 놓쳤다.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장요근, 복직근, 뭐 골반, 중둔근, 골반, 고관절 후면 사슬, 고관절 후면 이런 거 풀어줘야 됩니다. 손만 대도 소리 지르실 건데 요거 최대한 풀어서 이제 부드럽게 해주고 이거 공유 안 했구나. 다시 그 풀어줘서 여기 있죠. 장요 이런 거 그냥 손으로 마사지 맨날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나이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자녀분이시잖아요. 그럼 다 가정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따로 삽니다. 모시고 사는 분들은 잘 없어요. 모시고 살더라도 직장 나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케어하기 힘드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아서 매일 케어해 줄 수 있는 수준 아니면은 잘 못합니다. 냉정하지만은 이미 선을 넘었어요. 아시겠죠?